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가족 사랑 이야기, 제목, 형제라는 이름 아래 숨은 마음. 형제라는 단어는 언제나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한 집에서 자라며 같은 밥을 먹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싸우고 또 어느 순간엔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며 울었던 사이. 그러나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애틋함이 불편함으로 바뀌는 순간도 생긴다. 주말 오후 나는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렸고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내 동생이 서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손에 들린 작은 상자와 그의 어색한 미소가 눈길을 끌었다. 엄마가 이걸 주라고 해서. 그는 상자를 건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상자 안에는 엄마가 만든 쿠키가 들어 있었다. 직접 와서 주면 되잖아. 나는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동생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엄마가 형이 더 좋아하니까.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우리 부모님이 늘 나를 조금 더 챙겼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형이자 첫째인 내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동생은 늘 그 관심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동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아이들은 그를 좋아했고 동생도 서툴지만 웃으며 그들의 장난에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런데 문득 그의 표정 속에서 어릴 적 우리 집에서 느끼던 고독함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너희 동생 오늘 좀 서운해 보이더라.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아내의 말대로 동생은 늘 씩씩해 보였지만 오늘따라 어쩐지 작아 보였다. 저녁이 끝나고 동생이 돌아가려 할 때 나는 현관 앞에서 그를 붙잡았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애들도 너 좋아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어색하게 웃었다. 괜찮아. 내가 와도 아무도 싫어하진 않으니까.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너도 알지?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한동안 내 눈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알아. 근데 형보단 덜 표현하니까 그렇지. 동생이 돌아간 뒤 나는 부엌 테이블에 놓인 쿠키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다. 달콤한 쿠키 향이 퍼지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오늘 그가 건넨 건 단순한 쿠키가 아니라 여전히 이어져 있는 형제의 마음이었다. 형제 사이의 서운함과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애정이 숨어 있으며 그것을 알아채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 원하시면 이 이야기를 동생의 시점에서 좀 더 깊은 감정선을 그린 에세이나
형제가 어릴 적 기억을 회상하며 서로의 진심을 깨닫는 장면이 포함된 확장판교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원하실까요? 가족 사랑 이야기. 제목: 웃음 뒤에 숨은 진심.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하지만 때로는 그 시간 속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채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곤 한다. 특히 가족 간의 농담은 겉으로는 가볍고 유쾌해 보여도 그 속엔 표현하지 못한 애정이 숨어 있다. 그날 저녁 거실은 온통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부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고 동생까지 합세해 식탁 위는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엄마는 여전히 아내에게 이것저것 조언하며 소스는 이렇게 만들면 더 맛있다니까 라고 잔소리를 퍼부었고, 아빠는 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이건 제대로 된 스포츠 중계가 아니야 라며 툴툴거렸다. 나는 익숙한 장면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려 했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부모님이 이렇게 자주 우리 집에 오는 걸 아내가 내심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가끔씩 나를 힐끗 보는 눈빛 속에 조금만 도와줘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중 식탁 위에서 작은 농담이 시작됐다. 동생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 엄마가 항상 형이 제일 잘났다고 하잖아. 그래서 형이 이렇게 배가 나온 거 아냐? 칭찬이 너무 많아서 배까지 불러버린 거지. 순간 모두가 웃었지만 내 마음은 살짝 찔렸다. 나 역시 동생이 농담처럼 내뱉는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부모님의 관심을 더 받았고 동생은 늘 그늘에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때 아빠가 느닷없이 말을 보탰다. 에이, 얘는 원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 동생도 꽤 괜찮은 녀석이지. 네가 축구 경기 못 나갔을 때 내 동생이 너 대신 뛰었던 거 기억 안 나냐? 순간 분위기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나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이야기였다. 동생은 머쓱하게 웃으며 그건 옛날 얘기야. 그냥 형 대신 나간 거지 뭐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찌릿했다. 어릴 적 내가 아플 때 대신 경기에 나가준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동생은 단순히 형을 대신한 게 아니라 형의 기쁨을 지켜주고 싶어 했던 거였다. 식사가 끝나고 부모님이 돌아간 후 거실에는 고요가 찾아왔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문득 휴대폰을 들어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고마웠어.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 같아. 잠시 후 동생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다. 뭐야, 형답지 않게. 하지만 고마워. 형도 웃는 게 제일 잘 어울려.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농담 속에 숨겨진 진심은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며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 같았다. 가족 간의 농담과 장난 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진심이 숨어 있다. 그 진심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가족 사랑 이야기. 제목: 아이들의 웃음이 가르쳐 준 것. 주말 아침,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막내는 작은 장난감을 손에 들고 뛰어다녔고, 쌍둥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바닥에 굴러다녔다. 나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작은 고민이 숨어 있었다. 아이들에게 있어 나는 어떤 아빠일까?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 진짜로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아내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나를 흘깃보았다. 오늘은 애들이랑 놀아주기로 했잖아. 축구 연습만이 다가 아니야. 그냥 같이 놀아줘. 그게 애들한테는 제일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망설여졌다. 회사 일로 바쁘고 피곤한 일주일이 끝난 주말, 사실은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았다. 장난감 블록을 쌓고 공을 던지고 숨바꼭질까지 했다. 아이들은 작은 승부에도 환호성을 질렀고, 나의 서툰 농담에도 배를 잡고 웃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처럼 시작한 놀이였지만 어느새 나도 아이들과 함께 깔깔 웃고 있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빠는 바쁘다는 이유로 나와 놀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다 하루 시간을 내어 나와 공을 차주던 날이면 나는 그 순간을 한 달 내내 떠올리며 행복해하곤 했다.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그런 기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놀이가 끝난 후 아이들은 지친 듯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막내가 나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아빠, 오늘 제일 재밌었어. 내일도 또 놀아줄 거지? 나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다.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싼 장난감도 멋진 여행도 아니었다. 바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가 부드럽게 내 어깨를 토닥였다. 봐, 내가 뭘 했어? 애들한테는 당신이랑 함께 있는 게 제일 큰 행복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오늘은 나도 행복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미 잠든 집 안에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그 소리를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으며 다짐했다. 앞으로도 더 자주 아이들과 함께 웃어야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다. 가족의 행복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웃음 속에서 자란다. 원하시면 이 이야기를, 아빠가 과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더 깊게 회상하며 아이들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다짐을 강조한 감성적인 버전으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실까요? 가족 사랑 이야기. 제목: 소소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비스듬히 스며들었다. 토스트 굽는 냄새와 커피 향이 부드럽게 어울려 집안 가득 퍼졌다. 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신문 위로 자꾸만 아내가 준비한 접시가 놓이고
그 위에 소소한 아침 식사가 차려질 때마다 내 마음은 신문보다 그녀에게 향했다. 오늘 애들 축구 연습 있다고 했지? 아내가 물으며 나를 바라본다. 응, 연습 끝나면 피자 사주기로 했어.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의 아침이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런 사소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알고 있다. 사랑이란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끝내자마자 나는 옆집에 사는 부모님을 방문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는 여전히 내 걱정을 늘어놓았고 아빠는 특유의 무뚝뚝한 목소리로 잔소리를 보탰다. 너 요즘 운동은 좀 하니? 배가 너무 나왔어. 애들은 잘 크냐? 너 어릴 때는 내가 더 잘 키웠지. 나는 처음엔 귀찮다고 느꼈지만 문득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를 향해 잔소리를 퍼붓는 그 눈빛에는 걱정과 애정이 잔뜩 묻어 있었다. 어릴 때처럼 나를 챙기려는 마음이 이제는 조금 우스꽝스럽게 표현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축구 연습을 마쳤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깨달음이 피어났다. 아이들이 공을 찬 뒤 달려와 내게 안기며 아빠, 나 봤어? 내가 골 넣었어. 라고 외칠 때 나는 그저 웃으며 잘했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의 작은 기쁨을 온전히 나누고 있었다. 부모님이 내게 쏟던 잔소리도 결국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후 부엌 불빛 아래에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오늘 하루 어땠어? 늘 그렇지 뭐. 그래도 당신이 애들 데리고 축구 가줘서 고마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고 나는 그 미소에 다시 한번 사랑을 느꼈다. 사랑은 결코 특별한 날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매일의 잔소리, 매일의 작은 대화, 아이들의 웃음, 아내의 미소, 그리고 부모님의 관심 속에서 사랑은 조용히 자란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 속에 있지 않다. 매일의 평범한 순간들이 쌓여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든다. 가족 사랑 이야기 제목 관심과 간섭 사이에서. 주말 아침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조용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아내는 침대에서 여유로운 책 읽기에 빠져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문을 열자마자 반가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너 아침은 먹었니? 너희 집엔 제대로 된 빵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갓 구운 베이글을 가져왔어. 엄마는 한 손에 커다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빵뿐 아니라 엄마가 만든 집밥 반찬까지 들어 있었다. 뒤이어 아빠가 무뚝뚝한 얼굴로 나타났다. 너 아직도 그 소파에만 앉아 있는 거냐? 허리 안 아프냐? 소파 스프링이 너의 체중을 감당 못할 거다. 그 말투는
언제나처럼 퉁명스러웠지만 그 속엔 나를 향한 염려가 묻어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솔직히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은 불편했다.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 내 아내에게 아침 식사를 도와준다며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아빠는 거실 소파를 손으로 눌러보며 이건 당장 바꿔야 한다 라고 말했다.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응했지만 나는 그녀의 표정 속에서 약간의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다. 나 역시 그랬다. 부모님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때로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작은 사건이 내 마음을 바꿔놓았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실수로 액자를 넘어뜨렸고 액자 속에는 내 어릴 적 사진이 들어있었다. 엄마가 항상 자랑스럽게 간직하던 나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었다. 엄마는 액자를 들고 사진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진 찍을 때 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너가 새로운 운동화를 신었다고 얼마나 신나했는지. 엄마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왜 이렇게 자주 우리 집에 오는지 깨달았다. 부모님에게 나는 여전히 그 운동화를 신고 자랑스러워하던 작은 아이였다. 저녁이 끝나고 부모님이 돌아간 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부엌에서 엄마가 놓고 간 베이글 봉투를 꺼냈다. 평소엔 그냥 흘려보내던 그 베이글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부모님의 관심과 간섭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었다. 다만 그 뒷면에는 늘 사랑이 적혀 있다는 걸 나는 조금 늦게야 깨달았다. 부모님의 간섭은 종종 귀찮게 느껴지지만 그 속엔 변함없는 사랑이 숨어 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채는 순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진다.